컴퓨팅적 사고 동영상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래밍에 관해서 4개의 파트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문제 해결이 무엇인가, problem solving, 영어로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적 사고 과목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실제 컴퓨터 기술을 배우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강의도 실제 프로그램 테크닉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지는 프로그램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이번 강의 핵심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이 프로그래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은 특히 이 상상력, 창의성이 관점에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팅적 사고에 대해서는 이 슬라이드는 여러 번 설명이 있었죠. 자, 현실 세계에서 인간들이 다양한 지적 작업을 합니다. 지적 작업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뇌, 지능을 사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물론 인간이 손과 발, 그 다음에 입으로 소리도 내고 눈으로 보고 하는 이런 육체적 활동이 보조적으로 하긴 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뇌에서 이루어지는 지적 작업인 거죠. 그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무수히 많이 존재하죠. 이것을 컴퓨터 세계의 컴퓨터 작업으로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환하는 어떤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을 컴퓨팅적 사고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간의 지적 작업이 컴퓨터 내에 어떤 컴퓨터 작업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구현이 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그러면 컴퓨터 내에 어떤 인간의 지적 작업에 대응되는 작업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컴퓨터 작업을 다른 인간의 지적 작업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예에서는 인간의 문서 관리를 소프트웨어로 전환하고 나면 그러면 문서들이 다 컴퓨터 안으로 변환되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도서관에서 실제 책을 빌려다 보는 것이 아니고 PC나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걸로 통해서 이북으로 빌려다 보는 그런 인간의 기존의 독서라는 지적 작업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책을 몇 권씩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이북 리더기 하나, 가벼운 이북 리더기 하나 들고 다니면 몇천 권의 책을 넣어 갖고 다닐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 작업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적 작업이 컴퓨터 작업으로 변환이 되고, 그랬을 때 그 새롭게 나타난 컴퓨터 작업이 다시 인간의 어떤 지적 작업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지적이 발전하게 또 새로운 지적 작업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순환적으로 컴퓨터 세계와 인간의 현실 세계, 대신 인간의 지적 작업과 컴퓨터 작업이 상호 그 영향을 주면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컴퓨팅적 사고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것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밍하고 연관되어지는 거죠. 이 슬라이드에서는 사고에만 강조해놨는데 실제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게 약간 협소하게 그려놓은 거는 이번 강의에서는 컴퓨팅적 사고 관점에서 프로그래밍을 좀 살펴보겠다는 의미에 좁혔지만, 이거를 좀 제대로 현실적으로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라는 영역을 이렇게까지
확장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더 확장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이 컴퓨팅적 사고가 있는 이제 요 영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논의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의 지적 작업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인간은 이제 실제 현실 세계에서 이제 수많은 문제를 이제 부딪히면 살죠. 인간의 삶 자체가 이제 결국 문제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무엇을 먹을 것인가, 뭐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뭐 무엇을 입고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그 교통편은 무엇을 할 것이냐, 무슨 뭐 이제 애인과 연애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애인한테 이제 뭘 해줘야 되나, 뭐 애인한테 뭘 기대하나, 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이제 안고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인간은 이제 자신의 어떤 뇌 활동을 통해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이제 해결 방안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가장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 뭐 다양한 해결 방법이 나오죠.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 해결 방안을 선택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문제를 이제 대처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뭐 인간의 이제 그 지적 작업이라는 것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영감에 의한 예술적 작업들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공학적으로 이제 설명이 이제 불가능하다 내지는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그림을 그린다라든지 무슨 소설을 쓴다라든지 뭐 작곡을 한다든지 이런 영역이 들어갈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를 갖고 이런 이제 인간의 어떤 영감에 의한 이제 작업 영역마저도 시도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problem solving이라고 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공학적 어떤 그런 관점의 해석이 가능한 이제 지적 작업들도 있죠. 최근에 이제 존재하는 이제 많은 뭐 이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결국 이제 문제들의 이제 도전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위에서 얘기됐던 지적 작업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작업이라는 것은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완전 독립적으로 그 문제 해결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삶이라는 이제 총체적인 어떤 어떤 모습 속에서 이제 문제들에 도전받고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간의 삶은 뭐 작고 크고 뭐 이렇게 가볍고 아니면 심각한 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출근 준비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옷은 무엇을 입고 나가는가, 뭐 교통편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점심도 마찬가지. 점심 메뉴는 뭘 먹는가, 어느 식당에 가서 먹는가, 누구하고 먹는가, 얼마 동안 먹는가,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죠. 연애하는 것도 수많은 문제를 이야기하죠. 선물 고르는 것마저도 돈을 얼마나 쓸 건가, 무엇을 골라야 할 건가, 뭐 언제 뭐 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인간들은 이런 지적 작업, 이런 일들을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 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뭐 그거에 대해 해결 방법들을 계속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자, 결국은 이제 이 컴퓨팅적 사고는 이제 컴퓨터라는 것을 지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다 구현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든지 이제 체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 해결이라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이 크게 두 가지적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를 이제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제거하는 거죠. 현재 문제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뭐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현재 장애를 극복한다. 그럼 뭐 게임 중독 같은 것들을 극복하기. 미래의 목표는 중간고사에서 1등하기.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장애를 해결하거나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제 이런 이제 관점이 필요한 거죠. 현재 상황이 무엇인가?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계속 보는데 실제 이 두 가지 관점은
현재에서 미래로 이동하는 것이 이제 문제 해결의 사고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이 무엇인가, 그리고 달성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그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목표성 없이 그냥 뭐 이것저것 해보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왜 등장하게 되냐면 인간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이제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이죠, 충동적이고. 그래서 많은 인간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죠. 누가 조금만 하게 되면 그냥 흥분해가지고 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하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보통 이제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합리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해놓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좀 아쉬운, 좀 서운한 게 있으면 찾아가서 마구 이제 뭐 화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상대편에게 싫은 소리를 막 해버리는 그런 해결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인간들은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체계적 방법론, 시스테매틱 어프로치, 시스템적 접근 방법이 필요한 거죠. 자, 이걸 위해서는 이거 굉장히 거창하게 보이지만 실제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퓨팅적 사고 과목을 계속 얘기하면서 나왔던 것은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실제 방법론은 굉장히 심플한 경우들이 많죠. 여기도 동일합니다. 자, 인간들이 그렇게 삶 속에서 수많은 실수를 하고 사는데 그럼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론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론은 이렇게 단순하다는 거죠. 우선 첫째, 자기가 어떤 해결 방법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지만 많은 인간들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 못하고 막 대응하죠. 친구가 서운하게 했다. 그러면 일단 친구한테 서운한 거죠. 가서 막 이제 항의하는. 근데 문제는 친구가 왜 서운한 행동을 했는가라는 걸 이해한다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그러지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이제 문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생겨났는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어떤 결과적 어떤 상황이 무엇인가는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해결 방법을 이제 찾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주어진 해결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이미 해결 방법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죠.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굉장히 드문 문제다라고 하면 해결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설계를 해서 만들어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A, B, C, D, E, F, G에서 수많은 가능한 방법, 해결 방법들이 있다. 그걸 찾아냈다. 그러면 이제 그 방법들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해서 그 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가서 서운하다고 막 화내기 전에 친구가 왜 화를 냈을까? 친구가 왜 서운하게 했을까? 내지는 내가 친구한테 화를 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아니면 조용하게 가서 물어보는 방법을 택하는 게 더 현명한가? 여러 가지 비교하고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문제 해결 방법론의 기본 구조가 됩니다. 문제를 이해한다. 그리고 가능한 해결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비교한다.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이것이 이제 매우 단순하지만 이 방법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 삶은 아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 도식화를 해보면
일단 1단계가 문제 파악 및 이해죠. 그리고 나선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개 해결 방법이 가능합니다. 아주 다양. 아니면 새 것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해결 방안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매우 많은 이제 것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 비교해야 되죠. 비교하는 겁니다. 자, 장점이 뭔가 단점이 뭔가, 결과가 어떤 게 있는가, 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가, 뭐 여러 가지 방법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 거죠. 최선이 무엇인가 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제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럼 프로그램이란 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앞에서 이제 쭉 그 여러 개 단계의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칠 때 그때 결국 이제 문제를 이해해야 되죠. 핵심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해결 방법을 선택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뒤에 다시 설명하게 된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 건데 컴퓨터에서는 그 두 개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실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 안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게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알고리즘은 이제 다음 그 이후 강의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린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굉장히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절차로서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법을 기계가 내지는 뭐 이해한다, 내지는 아주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알고리즘이죠. 이제 그 알고리즘이 이제 결국 구현돼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요 과정, 그러니까 결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론을 통해서 해결 방안이 만들어진 결과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화하는 과정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디가 더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요쪽 파트, 요쪽 파트가 이제 코딩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분석과 설계라고 하는 이제 영역이 되는데 이제 이 컴퓨팅적 사고에서는 여기를 강조하는 거죠. 여기에서 창조성, 창의성, 상상력이 나온다는 거죠. 자, 구체적 사례를 갖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이제 핸드폰을 이제 구입하기를 원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대학생 영희가 있는데 이제 아이폰 6s 64GB 현재 가격이 한 106만 원으로 정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영희가 500만 원, 50만 원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돈을 모으긴 했지만 현재 50만 원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영희의 현실은 50만 원밖에 없는 거고 영희가 이제 사야 될 그 아이폰 6s는 106만 원인 거죠. 그러면 이제 50만 원에서 출발해서 뭔가 106만 원을 모아야 되는 거죠. 더. 이게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우선 문제 파악이 있죠. 영희가 56만 원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해결 방법을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면 뭐 간단하게 이제 보면 56만 원을 저축을 하는 거죠. 어떤 돈을 만들어서 이제 저축을 하는 거고, 그건 도저히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뭐 만만한 게 부모님이라고 부모님한테 가서 이제 조르는 거죠. 애교도 뭐 부리고. 그래서 떼도 좀 쓰고 해서 뭐 56만 원을 이제 부모님께 요청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도 뭐 부모님이 주실 것 같지도 않고 저축하기도 뭐 거의 너무 금액이 크다. 그러면 이제 아이폰 6s는 포기하고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저가형 핸드폰을 이제 결정할 수도 있죠. 최근에 저가형 핸드폰들이 이제 매우 좋게 나오니까 충분히 이제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해결 방안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현재 갖고 있는 핸드폰을 판다.
아니면 뭐 어디 그 아이폰 6S를 주는 무슨 이렇게 이벤트 하는 데를 뭐 찾아다닌다. 뭐 굉장히 많은 거를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해결 방안은 사실은 여기 세 개가 있지만은 이 해결 방안은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많은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그냥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특히 집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 없는 방법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많은 방법을 대해서 이제 비교 평가하는 거죠. 장단점을 다 보고 결과와 내지는 거기에 이제 자기가 들어가야 될 뭐 돈과 비용과 시간 등등을 다 고려해서 이제 가장 현재 자신에게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에서 찾아내는 과정을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우선 자립적 방안, 저축하기. 이거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월급을 이제 저축할 수도 있고 용돈을 저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존적으로는 이제 부모님께 돈을 이제 요청할 수도 있고 친구에게 돈을 좀 빌릴 수도 있죠. 나중에 갚을게 뭐 이래가지고 이제 친한 친구가 있으면 이제 빌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 타협적 방안이죠. 타협하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현실적 타협이 되는 거죠. 도저히 56만 원 모을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아이폰은 포기하고 50만 원짜리 이제 저가 폰을 이제 선택해서 구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좋다. 뭐 현실적인 사람들은 이제 세 번째 안을 만들 수도 있죠. 자, 이게 이제 구체적인 이제 방안인 거죠. 이거는 해결 방안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방안이 나온 거죠. 경우수들이. 그러면 그 각각 경우수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죠. 우선 저축하기를 보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자, 저축을 해서 만약에 56만 원 힘들지만 저축해서 이제 모았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일단 개인적으로 자립심, 자존감, 자부심, 성취감 같은 거 얻을 수 있죠.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 손 벌리는 사람들보다는 힘들어도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대학생이 이제 56만 원 모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죠. 이거는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이제 해결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께 돈을 요청하는 거죠. 가서 떼쓰는 거죠. 애교도 부리고 뭐 설득도 하고 뭐. 자, 장점은 이제 뭐 심플하죠. 부모님이 오케이 하는 순간에 이제 아이폰이 이제 손에 딱 들어오는 거죠. 뭐 노력이 하나도 없죠. 단점은 이제 뭐 대학생까지 돼서 뭐 부모님한테 그냥 맨날 손 벌린다. 이제 또 다른 이제 단점은 부모님 고절해 볼 수도 있죠. 네가 무슨 뭐 그렇게 비싼 거 사냐? 저가폰 써라 해버리실 수도 있죠. 자, 마지막 대안은 이제 50만 원짜리 저가폰을 사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당장 살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상황으로 샀기 때문에 뭐 자립심도 있고 뭐 이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단점은 원하는 전화기는 이제 못 사는 거죠. 포기를 해야 되죠. 자기의 이제 원하는 어떤 그 꿈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한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여기서 예를 들자면 이제 0의 경우에는 첫 번째 방안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부 방안들을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디서 아르바이트 할 건가? 한 달에 내가 쓸 돈 말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얼마를 그러면 이제 저축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실제 이제 그걸 집행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여정을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 쉬워 보이지만 실제 이제 컴퓨팅적 사고라는 관점, 그러니까 컴퓨터로 어떤 그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보면 그렇게 이제 문제 해결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선 첫째, 컴퓨터 과학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시스템을 개발할 때 부딪히는 문제들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모호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복잡하기도 하죠. 따라서 문제 자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뭔가.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앞에 분석이라는 과정이 이제 굉장히 강조되는 거죠. 그 다음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해결 방법이 수도 없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이 처한 현실이 다양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결과가 다양하고 그 사람이 선호하는 것이 다양하고 또 이제 실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 해결 방안들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오늘 5가지를 발견했는데 계속 고민하다 보면 내일 6개도 되는 거고 뭐 7개도 되고 그냥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집요한 사람, 추진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몇 가지 해서 안 되면은 뭐 인내심 엄산 포기하지만 추진력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그 긴 시간 동안에 다양한 이제 방법을 계속 시도하죠. 새로운 방법들, 굉장히 창의적으로, 상상력이 있게. 자,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5개 방법을 생각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랬다고 해서 해결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계속 생각하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개 해결 방법이 있게 되면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뭐가 좋은 건지 장단점 비교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 비교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이제 요구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하려면 이게 상상력도 있어야 되고요. 상상력이라는 것은 자, 3가지 방법에서 안 된다.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닌 거죠. 계속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 4가지, 5가지, 6가지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그냥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 되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 체계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게 창의적인 아이디어 내지는 이런 아이디어가 뭐 생각하다 그냥 나오는 거 아니죠.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상당한 인내심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요구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이제 많은 이제 컴퓨터 과학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하면 문제라는 것들이 무슨 최대값 구하기 내지는 무슨 뭐 수학의 무슨 뭐 이렇게 뭐 풀어내기 내지는 무슨 뭐 이 뭐 은행 그 무슨 뭐 이렇게 계좌 관리 뭐 내지는 뭐 쇼핑몰에서 뭐 물품 관리 뭐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냥 뭐 딱 아 이런 것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네 내 컴퓨터 작업이네 알 수 있는 걸 생각하는데 실제 그 문제라는 거 컴퓨터가 이제 할 수 있는 문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그걸 훨씬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현실 세계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 사례를 한번 보죠. 자, 문제를 아주 굉장히 추상적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도전하는 관점에서 제시하는 거죠. 자, 행복하기가 이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삶에서 막 불행하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삶에서 한번 행복해 보자. 자, 이게 이제 문제 해결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삶에서 행복한다라는 게 아까처럼 그런 방법이 나오겠는가? 근데 실제는 현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나오겠죠. 그 책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계속 제시되겠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해라, 삶을 어떻게 해라,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책이죠. 나누고 웃고 행복하기. 그러니까 나누라는 거죠. 행복하려면. 그래서 항상 웃으려고 하라는 거죠. 또는 이제 적게 일하고 더 행복하기. 뭐 이거는 이제 전 책을 안 읽어봤지만 일 많이 하는 건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 일을 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잘하기 뭐 이런 거죠. 요새 이 학부모들이 너무나 이제 관심을 갖는 거겠죠. 자, 공부 기술 어떻게 공부해라. 방법론들이 계속 나오죠. 공부 방법론들이. 뭐 늦깎이 이거는 이제 뭐 입시나 취업이나 고시 뭐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공부해라.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4단계법이라는 거죠. 단계적으로 딱딱딱딱 해서 이 4단계를 발굴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테크닉이라는 거죠.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4단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보다 더 추상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연애 이야기 같은 거 있죠.
좋아하는 사람과 이제 잘 지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뭐 이런 게 있죠. 여기에 대해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법칙 133 뭐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책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악마의 연애술. 뭐 이게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뭔가 이렇게 약간 그 어두운 관점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반대로 이제 연애 바이블, 연애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긍정적 느낌을 주는데, 여기도 보면 결국은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A to Z, 뭔가의 이제 전략을 가르쳐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뭐 노하우 뭐 이런 것들 쫙 가르쳐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애한다라는 것도 결국은 문제 해결적 방법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인간들의 지적 사고라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어떤 선입관으로 내지는 편견을 갖는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그런 문제 해결 방법들이 적용 안 될 것 같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방법론들이 이제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실제 그 방법론을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추상적인 어떤 그 지적 그 어떤 활동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이제 그 모호한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좀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이제 들어가 보죠. 다시 이제 그 컴퓨팅적 사고 입장으로. 자, 인간의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이 수업을 듣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제기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지적 작업에서 어디까지가 컴퓨터 작업화가 가능할까?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 작업은 굉장히 많이 다양하죠. 그림 그리기, 소설 쓰기, 무슨 뭐 음악 작곡하기, 많은 게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죠. 자, 우선 인간의 이제 지적 작업들은 굉장히 많은 지적 작업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적 작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중에 이제 일부 아주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지적 작업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컴퓨터 작업으로 이제 변환하는 거죠. 이게 컴퓨팅적 사고라고 했죠.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결국은 요거의 범위가 얼마나는 얘기인 거죠. 얼만큼 지적 작업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질문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답변이 무엇이냐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얼마나 상상력을 갖느냐, 얼마나 창의적이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이제 발휘될 때마다 끊임없이 확장될 겁니다.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모르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구체적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앞에서 이제 연애하기라는 걸 가지고 문제 해결로 봤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컴퓨팅 작업화 하겠다라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애인 프로그램입니다. 내지는 애인 로봇, 연애 로봇 같은 거죠. 이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 로봇이라는 것을 만들어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약간 이제 구체화시켜 본다면 현재 기술들로 애인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가능할까? 아니면 로봇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로봇은 뭐 그러니까 외모라는 게 연애할 때 중요하니까 일단 뭐 로봇은 그냥 배제시켜 놓더라도, 예전 핸드폰 메신저 이메일로만 대화를 나눈다면 실제 그런 애인 로봇이 가능할까 생각할 수 있죠. 요새 시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뭐 지니인가라는 것들은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과연 애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요새 가상현실들 막 장비들이 나오죠. 거기에 들어가서 가상현실 프로그램 만들어진 가상현실 존재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이죠. 요새 알파고도 있고 무슨 시리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알파고와 같은 이제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거의 유사한 것이겠죠. 꼭 알파고는 아니지만 앞에 나와 있는 악마의 연애술 내지는 연애 바이블 책을 이제 러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알파고 같은 이제 그 프로그램이 그런 책을 열심히 이제 그 러닝 해가지고 이제 그 기법을 이제 그 프로그램 인공지능화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쉘이라는 프로그램 내지는 메신저, 핸드폰, 보이스 제너레이션하는 이제 음성을 이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사용, 이메일 이렇게 사용해서 인간들하고 연애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상력이고 이게 창의적인 겁니다. 이런 창의적 생각을 결국은 이제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문제를 푼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 컴퓨팅적 사고에서 굉장히 강조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얼마만큼 과연 컴퓨팅화하는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그러니까 생각의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상상력을 가졌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로 이제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이 해외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그냥, 아니면 테슬라와 같은 이제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신기술들을 도입하면서 그냥 기존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역으로 그냥 마구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그리고 상상력, 창의력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파트 1입니다.